금리가 오르고 부동산이 떨어지는데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은 미친놈이지. 단순한 그 한마디만 들으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설득당할 뻔했습니다. 20년 넘게 경매를 한 사람이. 안녕하세요. 올해 만료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토지 양도세를 못 갚아서 전세집까지 압류되었습니다. 양도세 발생일이 저보다 이전이라 제가 2순위라고 합니다. 현재는 지급명령과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경매로 낮은 가격에 입찰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압류가 1순위란 얘기예요? 압류가 1순위? 압류가 1순위일 것 같지가 않아서 계속 물어보는데, 압류가 1순위라면 2순위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집값이나 뭐 이런 것들이 빠져 있지만 제가 큰 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짜리 주택입니다. 3억짜리 주택인데 압류가 2억이 있고요. 제가 1억으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빌려 쓴 돈과 전세금을 합치면 3억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임차인은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은 불안한 계약을 한 거죠. 왜냐? 집값과 내 보증금이 포함된 금액 전부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찰가는 매매가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내 보증금의 일부를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첫 번째는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집값이 4억이라면 앞에 압류가 2억이 돼 있더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임차인 그리고 확정일자와 배당 신청을 해놨다면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가가 3억 또는 그 이하라면 내 보증금이 일부를 못 받을 수 있다 라는 것부터 1단계로 파악하시고요. 2단계는 그러면 못 받는데 예를 들어 2억 8천에 낙찰이 돼서 한 2천만 원을 띄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낙찰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2천만 원을 손해보고 8천만 원만 받아야 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2천만 원을 손해보기 때문에 경매를 받는다. 이건 절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2억 8천에 낙찰을 받지 않고 3억에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3억에 낙찰을 받았을 때 그 부동산이 3억 1천, 3억 2천, 3억 3천, 4억, 5억 이렇게 올라준다면 낙찰 받으십시오.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름 1년, 2년 사셨기 때문에 짐작은 가실 겁니다. 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동산이 우리 동네는 오를 리가 없어 라고 판단한다면 괜히 내 돈 주고 내가 더 비싸게 사는 꼴입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는 기준은 내 보증금을 안 떼기 위해서 받는다 라는 건 절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그 부동산에 가치가 있어서 받는다 라고 판단되면 저는 찬성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치도 가치지만 그 부동산에서 사는 게 굉장히 편하다. 애들 학교 보내고 나 직장 다니고 이러는 데 있어서 편하다. 그래도 저는 낙찰을 권유드립니다. 살기 편하다는 얘기는 오래 살 가능성이 높고 오래 산다는 가능성은 거시적으로 볼 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가 미래 가치가 있든 없든 그 부동산은 조금씩 오를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살기 편하다. 그래도 낙찰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들어가 살기도 편하지 않고 투자 가치도 없다고 판단되면 빨리 빠져나오는 게 오히려 지옥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물론 모자른 그 보증금은 당연히 채권 추심회사 이런 데 맡기셔갖고 채무자를 상대로 계속해서 받아내야겠죠. 자, 추가적인 질문이 왔는데요. 지금 전세금보다 세금이 너무 커서 전세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을 것 같은데 한 푼도 못 돌려받는 한이 있더라도 가치가 없거나 살기 편하지 않으면 낙찰받으시면 안 됩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싸게 사서 좀이라도 팔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 아니고 다른 물건도 많습니다. 참 지금 안타까운 사연이긴 한데요. 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한 푼도 못 받는 걸 내가 왜 받아? 좋은 거 받는 게 낫죠. 아파트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뉴스에는 토지 이야기나 상가 이야기나 이런 것보다는 아파트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좀 더 구체화하자면 창원에 있는 무슨 아파트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잘 대부분 서울, 조금 더 가자면 수도권 얘기 정도는 하고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이야기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스도요, 시청률이 나오지 않으면 그 뉴스는 안 됩니다. 방송국 입장에서. 그럼 가장 많은 인구는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고 가장 많은 이 관심사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형 부동산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얘기가 주를 이루고요. 근데 그게 마치 전체 부동산 시장인 양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는 게 문제죠. 제가 얼마 전에 대형 커피숍에 답사를 갔습니다. 저는 뭐 커피숍에서 앉아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갔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커피숍을 임장 답사하기 위해 간 거죠. 갔는데 거기에 이제 한 8명 정도 큰 무리가 한 분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혼자만 이야기하고. 딱 한마디 기억이 나고 저는 그냥 조용히 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금리가 대폭 올랐고 부동산 값이 팍팍 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을 사면 미친놈이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이 맞지 그렇지 라고 호응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왠지 맞는 것 같다. 왠지 저 말이 맞는 것 같다.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이 떨어지는데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은 미친놈이지. 단순한 그 한마디만 들으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설득당할 뻔했습니다. 20년 넘게 경매를 한 사람이. 두 번째 생각은 뭐였냐면, 저런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보니 이렇게 불경기에는 점점 더 싼 가격으로 부동산이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만 돈을 버는 겁니다. 이 뉴스를 보면 음마아파트가 4억이 폭락했다 이렇게 뉴스는 나오죠. 4억이 폭락해도 시장은 잠잠, 4억을 싸게 내놔도 아무도 안 사, 뭐 이렇게 음마아파트 뉴스가 나온 걸 봤습니다. 음마아파트 재건축 심의가 통과했답니다. 그 뉴스도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음마아파트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치고 많이 오른 아파트가 아닙니다. 굉장히 적게 오른 아파트인데, 음마아파트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음마아파트는 금융위기 이전에 한 10억 갔어요. 10억.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한 7억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반 걸렸을 거예요. 다시 10억을 회복하는데 지금은 한 26억까지 찍어놓은 상태죠. 여러분들은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더 오를 것 같은 욕심,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죠. 지금 부동산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돈이 있다면 많이 구입하는 계획을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다 판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사십시오. 남들이 다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파시고요.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음마아파트를 빗대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건,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은 미래를 보고 하는 거지 현재 얼마나 싸게 샀다 이거는 아주 부수적인 게 불과합니다. 만약에 금융위기 이전에 샀던 사람이 금융위기 이후에 샀던 사람보다 3억이나 비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들어와 살았다면 그냥 20억이 넘은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싸게 사갖고 7억에 샀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에 7억 1천, 7억 2천, 7억 5천에 팔았다면 그 사람은 부자하고 거리는 멀고 그냥 수익률이 난 부동산을 한번 샀다 팔았다라는 사건, 해프닝이 한번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해프닝이 아니라 부자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아예 대중하고는 이 마인드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살 때 팔고 팔 때 사는 마인드가 갖춰졌다면 미래를 보는 보유에 따른 마인드도 갖춰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